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똑똑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 오늘은 바로 이 좀 이상한 이 역설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어차피 오해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설명을 멈춰버린 적. 아니면 막 시끌벅적한데 혼자만 붕 뜬 것처럼 외로웠던 경험? 이런 대화가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지쳤던 순간들. 만약에 하나라도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사실 지능이라는 게요, 우리 삶을 무조건 편하게만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있죠.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게 만드니까요. 생각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선명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현실에 좀 불편한 진실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면함의 대가가 바로 거리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리감은요, 무슨 스위치 켜듯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쌓여가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문득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걸 발견했을 때처럼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그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죠.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소속감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 3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1단계 기능적, 2단계 분석적, 그리고 3단계 성찰적 지능. 바로 이 초기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세상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돼요. 과연 각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능적 지능입니다. 여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머무는 곳일 거예요. 이때 지능은 뭐랄까, 사회생활 잘하는 데 필요한 만능 도구 같은 거죠. 규칙 잘 따르고 문제 잘 해결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끼고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 분석적 지능에 딱 들어서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남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것들에서 이거 이상한데? 하는 패턴이나 모순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사회 시스템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하는 그런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질문이 생겨요. 나는 여기랑 좀 다른가? 이 질문,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성찰적 지능에 이르면 그 분리가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남들은 감정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할 때 나는 한 템포 딱 쉬면서 이게 맞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신중함이 오해를 사기 딱 좋다는 거예요. 내 차분함은 쟤는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비춰지고 내 침묵은 속으로 나를 비판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받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건 그냥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이 여정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 지능의 칼날이 어떤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향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틀어서 바로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지를 분석했다면 이제부터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뒤에 숨겨진 왜를 파고드는 거죠. 이건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바뀌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 들어서면요, 사람들의 진짜 동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내는 진짜 의도, 저 친절함 속에 숨겨진 계산 같은 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나누는 잡담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고 모든 대화가 다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임의 룰이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더 이상 그 게임에 진심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계단을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고독의 정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존적 지능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질문이 더 근본적인 곳으로 향해요. 이제는 특정 사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목표를 이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허무함이 드는 경험이요. 바로 이 질문,
우리는 도대체 왜 이걸 원하는 걸까? 이게 바로 이 단계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에요. 더 이상 사회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정해준 길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의미의 위기라고 불리는 깊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까지 던지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혹시 다 같이 짜고 치는 연극의 각본 같은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이룰까를 얘기할 때 나는 왜 이걸 이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사용하는 단어부터 생각의 깊이까지 달라지니까 대화가 점점 겉돌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거리도 생기는 겁니다. 6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과 멀어지는 현상이죠.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상처가 다 보이니까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서운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대가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서운해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찰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나의 깊은 이해가 그런 마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 깨닫게 되죠. 아, 깊은 이해가 항상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 평화로운 이해 속에서 문득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계단의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이곳은요, 세상에게 버림받은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공간이죠. 이제 고독은 더 이상 치유해야 할 상처가 아니라 진짜 나다움을 지키기 위한 아주 의식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짜 평화를 발견하는 거죠. 이 단계에 오면 관계를 맺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공명하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수십 번의 겉도는 대화보다 마음을 깊이 울리는 단 한 번의 진솔한 대화, 그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남아있는 그 관계들은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에너지를 채워주죠. 자, 이렇게 지능이라는 계단을 끝까지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까요? 높은 지능에는요, 사실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냉소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잘 안다는 그 사실이 세상을 향한 비판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의 그 명확함은 아주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센소리, 즉 냉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명확함의 길이죠. 냉소는 내 지능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는 거예요. 반면에 명확함은 그 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더 많이 안다는 게 내가 더 우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능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필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세상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는 거죠. 내 삶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결국에는 더 적은 사람과 더 좁은 길이 남겠죠.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에 남겨진 것, 그게 바로 진짜 나의 세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세상이 예전보다 조금 조용해졌나요? 대신 대화는 더 깊어졌나요? 혼조인 시간이 때로는 무겁지만 동시에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그건 절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여러분이 익숙한 편안함 대신에 불편하지만 선명한 진실을 선택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머물던 그 환경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성장한 것뿐입니다.